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주치 정형외과 족부 전문의 김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발 뒤꿈치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만든 조각 작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작품에서 발이 보이시나요? 이게 천사의 날개가 있고요. 또 이 발가락이 있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큰 눈을 뜨고 보면은 발과 발목이 보이십니다. 천사가 환자의 이게 발이거든요. 발에 앉은 모습인데 아픈 이게 뒤꿈치입니다. 이 뒤꿈치에 내려앉아서 잘 치료해달라는 그런 환자의 마음을 담은 그러한 작품이고요. 천사가 내려와서 내 발을 잘 치료해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이 본인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병원에 오시지 않으시고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너무 타이트하고 팽팽한 족저근막과 이 종아리 근육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치료의 원칙은 이 팽팽한 족저근막과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사실 족저근막염뿐만이 아니라 많은 족부 통증을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과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간혹 가다가 우리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뒤꿈치에 뾰족하게 뼈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보여서 이게 이렇게 있는데도 스트레칭만으로 나을까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거를 뾰족하게 찔러서 아픈 게 아니냐 해서 이거를 수술로 잘라내야 좋아지는 게 아니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뼈가 자라나서 찔러서 아픈 게 아니고 이 뼈가 자라나는 원인이 족저근막이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이 뼈를 끌어당겨서 이 뼈가 끌려가면서 이렇게 뼈가 자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드리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서 팽팽한 족저근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야겠구나 하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낫지 않으신 환자분들은 왜 이렇게 낫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염려하시는데요. 너무 팽팽한 족저근막이 매일매일 손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낫지 않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손상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치료는 사실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한데요. 바로 쉬는 겁니다. 통증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이 나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못하겠다고 나 좀 쉬게 해달라고 보내는 처절한 호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 내가 쉴 수 없으니까 고쳐달라고 병원에 왔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걷고 서고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중간중간에라도 수시로 자리에 앉으셔서 종아리 근육을 마사지하셔서 잘 풀어주시고 또 발바닥을 오늘 가르쳐 드리는 방법대로 잘 마사지해 주시고 스트레칭 하셔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다가 이게 쉬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우울해지거든요. 내가 하던 루틴이 있는데 또 운동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과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나만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슬픕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아픈데도 괜찮겠거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조금씩 이제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내 몸을 위해서 그런 루틴을 잠시 멈추시고 또 하셨던 또 그런 운동이나 즐기셨던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좋아지면 충분히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쉬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족저근막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발 마사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일어나자마자 또 막 빨리 걷고 또 아침 일 시작하지 마시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고 다리를 올려놓으시고 발바닥 스트레칭을 하시고 또 종아리 근육을 잘 풀어주시고 아킬레스 근육을 스트레칭을 하셔서 워밍업을 하루의 시작을 워밍업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좋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족저근막염에 좋은 발바닥 족저근막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한쪽 손으로 발가락 아래쪽에서 등 쪽으로 쭉 밀으시고요. 다른 손으로는 뒤꿈치 부분을 앞쪽으로 쭉 밀으시면 시원하게 당겨지면서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때 보시면 발바닥 아래쪽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러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게 족저근막입니다. 쭉 밀어서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손으로 이 족저근막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손으로 사실 많이 하다 보면 손이 또 좀 아프신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유리병이나 아니면 공 같은 걸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효과가 좋고요. 기회 닿을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족저근막이 부드러워지시고 또 팽팽한 조직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발바닥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치료는 그 원인이 되는 종아리 근육, 이 아킬레스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아킬레스 스트레칭 운동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족저근막염을 포함한 여러 발 질환에 효과가 있는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 앞에 한 1m 정도 앞에 서셔서요. 다리를 가지런히 평행되게 모으시고요. 한쪽 발을 한 보 정도 그대로 앞으로 벌려주십니다. 이때 뒤에 있는 다리가 밖으로 이렇게 팔자처럼 벌어지지 않게 아까의 방식대로 11자가 되게 평행하게 놓으시고요. 둘 다 뒤꿈치를 지면의 땅에 붙이신 상태에서 뒤에 무릎은 펴주시고 앞에 무릎을 구부리시면서 지그시 밀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벽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요. 쭉 밀면서 뒤에 종아리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때 뒤꿈치가 이렇게 들리면 효과가 없고요. 또 발이 밖으로 벌어져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지그시 누르면서 이렇게 반동을 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누른 상태에서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버티시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10초 정도 유지를 하십니다. 그 후에는 반대발도 오른쪽 13이고요. 반대발도 지그시 누르면서 종아리 뒤에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별로 늘어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더 뒤로 나오셔서 보폭을 좀 더 늘려주시는 거죠. 이 상태에서 쭉 해서 늘려주셔서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게 됩니다. 이거를 오른쪽 13이고 왼쪽 13이고 이게 한 세트인데 한 번 하실 때 10세트를 하게 되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족저근막을 늘려주는 거를 먼저 하시고 종아리 근육 잘 주물러 주신 다음에 이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면 종아리 근육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발바닥에는 여러 근육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이 근육을 발바닥 내재근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내재근도 점점 위축이 오고 또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에 있는 이 내재근, 발바닥의 근육을 더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해주시면은 이 발바닥에 더 완충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이 발바닥 내재근 강화 운동은 발바닥에 수건을 내려놓으시고 자꾸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이 수건을 자꾸 쥐었다가 풀었다가 하셔도 되고 잡고 들어 올리셔도 되고 또 발가락을 쫙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이런 운동을 하시면 발바닥에 있는 근육이 점점 튼튼해지면서 우리가 딛고 걸을 때 충격을 좀 흡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런 운동입니다. 네, 이런 발바닥 내재근 운동은 지하철에서 이동 중이거나 앉아 계셨을 때 아니면 사무실에서 앉아 계셨을 때도 자꾸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움직이시고 힘을 줬다가 풀렀다가 줬다가 풀렀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근육이 더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렇게 수축을 하고 풀어주면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이 혈관을 더 짜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말한 세 가지를 충분히 하셨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 그럴 때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염증을 줄이는 이제 소염제를 이제 복용하시거나 또 이미 이제 족저근막이 너무 만성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만성적으로 변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런 스트레칭 운동만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주사 치료나 또 체외 충격파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험으로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만으로도 80% 이상의 환자분들이 치료가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안 오셔도 이런 방법만을 가지고 집에서 먼저 시도를 해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통증이 좋아지면 이제 낫구나. 이제 또 시작이다 하고 또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 운동을 하시는 팀에 이제 나 복귀했어. 이제 오늘부터 축구 할 거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게 만성이 되고 또 손상이 되면서 이게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족저근막염이 오신 환자분들은 통증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 낫구나 하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3개월간은 이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하게 하셨듯이 원래대로 3개월간 더 하시고요. 그 후에도 스트레칭은 계속 해줄수록 좋습니다. 수시로 운동하시기 전이나 또는 운동하시고 나서도 이런 운동으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